뜨끈한 새 소식 모아봐 다양한 핫토픽 매주 매번 들어봐 핫토픽과 한눈에 딱 깔짝딱한 라디오 잘 한번 봐봐 버타버스 그 누왕 알고 싶을 때 듣다 보면 그냥 알게 될 거야 버타버스 핫토픽은 주간 라디오 왁타버스의 모든 소식을 한눈에 주간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츠 여러분, 이파리 여러분. 한 주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 여러분 곁에서 주간 라디오를 전해드릴 라디오 DJ 화달솜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자리를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는데요. 왁타버스 컨텐츠 속에서 먼저 얼굴을 알리고 최근에는 첫 여름 문화제까지 마친 분들을 직접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들 바로 베이블루 아카데미 1기생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현장에는 루첼님, 누뇨님, 나눔님, 여우연님, 서롱님이 함께 하시고요. 5분 모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채혜리님은 일정상 오늘 현장에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위해 미리 사전 녹화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채혜리님의 인사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혜리님. 인사와 주간 라디오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짧게 남겨주세요. 총총총총총총. 와, 안녕하세요.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최애리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리님의 이야기는 방송 중간중간 사전 녹화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신 5분들도 인사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처음은 루첼님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베이블루 아카데미 1기생 마녀 루첼리라고 합니다. 저는 소통과 게임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친구같이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저희 두 번째 나오신 유일한 분이죠. 여우연님, 저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우산신령 여우연입니다. 오후 4시에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 라디오와 함께 종합게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누뇨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막내 눈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어리고요. 오후 6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자기소개는 서롱님.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블루 아카데미 1기생 매화나무 정령 설홍이라 합니다. 특이하게 국악기 해금을 연주하는 국악 서터리머인데요. 해금뿐만이 아니라 노래, 춤, 소통, 서브컬처 게임 등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에 방송하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 들은 자기소개 중에 가장 준비성이 완벽한 자기소개였던 것 같아요. 다음 자기소개로 나눔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이블루 아카데미 1기생 서큐버스에서 퇴출당할 뻔한 서큐버스 나노입니다. 12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로 소통, 게임, 여러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적인 소식 소개보다 왁타버스 콘텐츠에서 직접 만났던 장면들을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클립으로는 짧게 지나갔지만 시청자분들이 본인에게 직접 묻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방송 뒤에야 알 수 있었던 속마음까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악꾼님이 진행한 숲 버튜버 배틀그라운드 스페셜 모둠 오마카세 라운드, 줄여서 스모오라입니다. 100명의 숲 버추얼 스트리머가 참가해 라운드마다 팀 구성과 규칙이 달라지는 5번의 경기를 진행한 대형 배틀그라운드 합방이었는데요. 여우연님과 함께 각각 라운드의 규칙과 결과를 빠르게 돌아보겠습니다. 여우연님, 먼저 1라운드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1라운드는 방송 화면과 아바타를 끈 채 시작해 1킬을 하면 게임 화면을, 2킬을 하면 아바타를 공개할 수 있는 관심받기 솔큐였습니다. 최종 우승은 깜담비님이 차지했습니다. 2라운드는 2명이 한 팀을 이루는 권총전 밸런스 게임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권총만 사용할 수 있지만 팀원을 처치하면 모든 무기와 아이템이 해금되는 규칙이었고 보링걸님과 명신님이 우승하셨습니다. 여우연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저는 채또님과 한 팀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채또님에게 팀킬을 당하면서 적을 만나기도 전에 같은 팀끼리 먼저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게 서로 방에 각자 킬 미션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채또님께서 저를 먼저 죽이셨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이제 귀신으로서 채또님을 도와드리면서 마무리는 잘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재밌었던 2라운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 2라운드 소식인데요. 자, 그렇게 3라운드는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7번 방의 선물 컨셉이었습니다. 7번 네. 팀에는 우아꾸님이 옵저버로 따라다니며 질문에 답하고 주변 정보를 알려주는 혜택이 주어졌고요. 꼼틀님, 빅밍님, 문모원님이 우승하셨습니다. 여우연님은 촌장 고봉님, 봄세이님과 한 팀으로 참가하셨는데요. 이어진 4라운드는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배틀그라운드 현실 모드였습니다. 맵을 포함한 모든 UI가 사라지고 1인칭 시점으로 고정돼 팀원의 위치도 말로 공유해야 했는데요. 빅밍님, 버터우스 3세님, 마이공님, 나노니님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5라운드는 참가자들이 왁타버스, 천타버스, 코타버스로 나뉘어 맞붙는 배그 삼국지였습니다. 의상색으로 같은 진영을 구분한 채 경기가 진행됐고 최종 우승은 천타버스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세구님은 코레트님이 탈락하자 코타버스를 고타버스로 바꾸겠다며 지휘권을 잡고 직접 1킬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솔로전부터 권총 듀오, 3인과 4인 팀전, 마지막 세 세력의 큰 대결까지 서로 다른 5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우연님에게 스모우라는 어떤 대회로 남았나요? 5라운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와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5라운드가 기억이 제일 잘 남았는데요. 사실 코타버스의 코레트님께서 저를 뽑으시고 우연님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제 DM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뽑아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했는데 아니 저보다 먼저 탈락하실 줄은 이거 고로시 신청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어머 큰일 났다. 저 오늘 사과 DM과 함께 사죄를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혜리님 소감도 사전 녹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리님에게는 스모오라는 어떤 대회로 남았나요? 스모우라. 일단은 막고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가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아쉽게도 미션금을 받지 못한 불운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에리님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세구님이 진행한 숲 버추얼 낮잠 대회 이야기입니다. 참가자들이 VR챗 잔디밭에서 VR 장비를 착용한 채 실제로 잠을 자는 대회였는데요. 루첼님, 편하게 잠만 자는 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세곤님과 린트게누님이 진행을 맡아서 참가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여러 방해 공작을 펼치며 잠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루첼님은 실제로 잠이 드셨는데요. 잠든 사이 아바타가 계속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루첼콥터라는 별명이 생겼다고요. 당신은 이 모습을 알지 못했고 집에 돌아간 뒤 세군님과 렌트기님 시점의 클립으로 처음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클립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와, 얕됐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했던 연출도 아니었고 세군님 컨텐츠에 뽑힌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전날에 24시간 방송까지 진행하고 회사에 VR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매트리스 깔고 담요 덮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루첼콥터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너무 흥분됐어요. 속에서 막 간질간질 거리고 코끼리 나오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사실에 정말 짜릿했습니다. 렌트게뉴님의 이행시 장면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세군님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지만 클립을 본 루첼님은 엄청 크게 웃으셨다고요. 오히려 렌트게뉴님이 이걸 웃어준다고 하며 놀라기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정말로 루첼님은 그 이행시가 웃겼던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의 사회생활이 섞였나요? 이게 안 웃긴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평상시에도 아재 개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완전 제 취향 저격 개그였습니다.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루첼님이 보시기에 베이블루에서 가장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재 개그를 가장 자주 치는 사람은 누군가요? 좋아하는 사람은 서롱이고요. 자주 치는 사람은 서롱입니다. 서롱씨. 인정합니다. 저희는 어려서 그런 거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 어떤 농담을 하시는지. 아니 너무 억울한 게요.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진짜로 이건 대박이다 싶은 것들은 이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방송 솔로도 좀 풀으라고 하고 이렇게 평소에도 위트 있는 사람이 되라고 좀 알려주는 편. 저 위트라는 단어 선택부터 영포티 같지 않아요? 밀크트. 자, 그럼 다음으로 진행할 컨텐츠는 눈녀님과 나노님이 왁타버스 컨텐츠에서 보여준 장면들인데요. 먼저 세구님 어린이날에 맞아 진행한 버추얼 동요대회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모습의 아바타와 목소리로 동요 무대를 선보이는 대회로 고세구님, 마이고미님, 렌트게뉴님이 심사를 맡고 총 21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눈녀님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었죠? 저는 아기상어를 불렀습니다. 지원 당시에도 가장 자신 있는 동요로 아기상어를 꼽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선택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처음부터 대회 무대로 생각하고 준비하신 곡이었나요? 아기상어는 아기상어랑 엄마상어랑 아빠상어 등이 나와서 성대모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요. 처음부터 아기상어 꼭 하고 싶었는데 곡 선정이 선착순이란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상어를 선점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르르님이 진행하신 발로란트 대회 주은컵은 경험자들이 참가하는 내전 대회와 초보자들이 겨루는 자운대전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는데요. 나노님은 어떤 대회에 참가하셨었나요? 저는 연습 시간이 최대 5시간으로 제한된 자운대전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도중 나노님이 설치한 벽이 상대팀이 아닌 아군의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도 나왔는데요. 나노님 시점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주르님의 중계 화면에서는 해설진의 반응까지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벽을 설치한 직후 실수를 알아차리셨나요? 네, 그때 처음 나간 대회이기도 하고 발로란트도 처음이라 캐릭터 이해도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에서 총알이 날아오니까 바로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벽을 쳤던 게 딱 잡혀버렸네요. 아이고. 벽 장면이 워낙 강한 이미지를 남겼지만 주은컵에는 나노님의 침착한 마무리처럼 다른 인상적인 순간도 분명 있었거든요. 나노님이 직접 다시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플레이 한 컷을 고른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깡을 보여줄 수 있는 연막 안에서 적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스파이크를 설치한 장면이 가장 테토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우연님과 우악구님의 인연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레이싱과 농구에서까지 여러 차례 만나셨죠. 여우연님, 먼저 어떤 컨텐츠였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천양님이 진행한 레이싱 대회 레귤러1 시즌2에 참가를 했는데요. 예선 결과에 따라 우악구님과 같은 팀이 되어 연습부터 본선까지 함께 대회를 진행했고요.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친 끝에 저희 메르세데스 팀은 최종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우연님과 우악구님의 인연은 레이싱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우악구님과 함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하던 스트리머들이 모여 농구게임 NDA로 승부를 펼친 와농대가 진행되었는데요. 와우에서 같은 직업을 맡았던 멤버끼리 하나의 팀을 이루는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여우연님은 어떤 팀으로 참가하셨나요? 저는 거대별님, 선양츠님, 카나시님, JJ님과 함께 사냥꾼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우악구님은 성기사 팀으로 출전하셨고요. 대회는 한번 패배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치열한 경기를 거쳐 제가 속한 사냥꾼 팀과 우악꾼님의 성기사 팀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귤러원에서는 우악부님과 같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우승을 두고 맞붙는 상대가 된 셈인데요. 같은 팀으로 대회를 준비할 때와 결승전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긴장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결승전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는 저희가 잘하면 되니까 그냥 뭐 지더라도 재밌게 했다 같은 느낌으로 조금 안심할 수 있었는데, 같은 팀으로 대회를 준비할 때는 제가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때가 훨씬 긴장되지 않았나. 그때 진짜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저는 못하고 왁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때 장면이 아직도 저도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그러면 네. 결승전에서는 사냥꾼 팀이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여우연님은 우악꾼님이 선정한 올스타 2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완홍대 우승과 올스타 2군 선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더 뿌듯했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근데 왁구님께서 이군 선정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를 끝까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선정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고민을 하셨다라는 서운함이 더 컸던 관계로 완홍대 우승이 조금 더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게임과 음악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한 서롱님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아이네님이 진행한 리그 오브 레전드 초보자 대회 아가컵에 참여하셨죠. 네, 당시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거의 몰라가지고 아이네님한테 게임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상점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사는지 경기가 끝날 때마다 재화가 왜 초기화되는지도 궁금해하실 정도였는데요. 대회 이후에는 T1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들으며 멤버분들과 꾸준히 실력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소롱님이 아가컵 당시에 자신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 팁을 하나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완전히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카멜이라는 캐릭터를 원챔으로 골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회에서 카멜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진격거의 입체 기동을 비슷하게 쓰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입체 기동이 벽에 써야 되고 상대방에게 써봤자 딜도 안 들어가고 그냥 눈깔 찌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써가지고 상대방한테는 안 통한단다, 이런 팁을 좀 알려주고 싶네요. 이후에는 고세구님의 오디션을 보는 오디션에서 음악적인 모습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해금을 직접 연주하고 안니아님의 상사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는 3위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럼 게임을 처음 배우며 아이네님 앞에 섰을 때와 해금과 노래를 세구님에게 평가받았을 때 중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긴장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노래와 해금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아이네님의 아가컵 대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할 게 그냥 용기, 기세 뭐 이런 것만 준비하고 약간 들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가지고 더군다나 팀원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와 해금의 오디션은 준비한 걸 잘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뭔가 되게 떨리고 막 우르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왁타버스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먼저 만난 6멤버가 베이블루 아카데미라는 이름에 모인 뒤로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광고를 듣고 첫 여름 문화제와 멜티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2기생 모집 소식을 알려본대요. 새롭게 베이블루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모집 일정과 지원 방법을 잘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베이블루 아카데미 2기생 모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모집은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 베이블루 아카데미 공식 방송국에 놀러오시면은 구글 폼과 신청서 그리고 모집 요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원금도 나오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희 같이 예쁘고 귀엽고 몸매 좋은 언니들이랑 같이 방송할 수 있으니까 2기생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공식 모집 공고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베이블루 아카데미 1기생 분들의 현재 활동과 첫 여름 문화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앞에서는 제가 클립을 하나씩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멤버들이 직접 베이블루 아카데미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한 문장씩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말할 멤버를 직접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 어떠실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누님이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컨셉트부터 시작해주세요. 저희 베이블루 학교 컨셉은 다양한 매력이 있는 예쁘고 귀여운 종족들이 화목하게 모여서 방송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해군과 노래를 잘하는 서롱 아씨가 있고요. 또 섹시한 목소리와 몸매를 가진 서큐버스 체리가 있고요. 전기를 흡수할 때마다 몸매가 좋아지는 나노 또한 서큐버스입니다. 그리고 눈성이 마을에서 온 막냉이 눈녀랑 소원을 드라만 주는 산신령 여우연 그리고 세계최고로 멋지고 섹시하고 최고로 귀엽고 발음도 좋고 게임 잘하고 방송 열심히 하고 춤 잘 추고 몸매도 좋고 우주 최강 퍼펙트 마녀 저 루체리 베이블루 총 6명의 후보입니다.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앨범 블루밍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6멤버의 설렘과 시작을 담은 앨범입니다. 2026년 3월 입학식을 기념해 발매된 이번 앨범에는 각기 다른 개성과 보컬이 어우러지며 베이블루만의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곡으로는 비해피, 꿈을 열어줘, 빨간 바다, 기본 벨소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연간 학사 일정 중 1학기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여름 문화제는 단체곡 2곡이랑 3인, 2인, 유닛 무대들까지 여러 다양한 무대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멜티는 저희 베이블루의 5번째 오리지널 곡이고요. 시원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약간 플러팅? 그래서 멤버들의 개성 있는 보컬과 에너지를 통해 베이블루만의 청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5분이 순서도 정해두지 않은 상태로 쭉쭉쭉쭉 읊어주셨는데요.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첫 여름 문화제에서는 새로운 여름 의상과 여러 유닛 무대 그리고 멜티 무대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최혜린님, 루첼님, 나노님이 함께한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이야기인데요. 루첼님과 나노님, 세 사람이 까탈레나를 고르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곡을 먼저 정한 뒤 멤버를 모았는지 아니면 세 사람의 조합을 정한 뒤 곡을 찾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세 사람의 조합을 정한 뒤 곡을 찾은 건 아니고요. 이미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까탈레나라는 곡이 저희 셋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루체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에리랑 저는 오! 그거다!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루첼님이 까탈레나를 제시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멤버가 하필 에리, 나노, 저더라고요. 저희가 셋이서 백겜동이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개그캐는 아닌데 셋이서 모이기만 하면 개그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다 담으면서도 웃긴 곡인 까탈레나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까탈레나는 노래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맞추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연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오래 맞췄던 파트가 있나요? 그리고 세 사람 가운데 연습 중 가장 많은 웃음을 준 멤버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연습실까지 빌려서 한 달 동안 춤 연습을 했단 말이죠. 리허설 할 때는 이제 실수도 없이 정말 모든 파트 부분을
잘 소화를 했는데요. 이 실전으로 가니까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엉망진창으로 했었는데 실전에서는 많이 빙고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카탈리나는 루첼님, 나노님도 함께 진행하셨지만 채혜리님도 같이 진행하셨다 보니 사전 녹화로 채혜리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카탈리나 멤버 조합과 곡은 어떻게 정해주셨나요? 일단 아카데미 쪽에서 저희 3명을 못 끝내는 뭔가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서 좀 웃긴 카탈레나를 골랐는데 그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연습하면서 가장 오래 맞춘 안무나 표정은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잘 맞았던 순간이 없어서 모든 안무를 다 열심히 맞췄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실수를 했다. 채혜리님이 고른 카탈레나의 무대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골라주세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맨 초반에 하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루첼이 입이 짱 커가지고 그게 하하하 짱 웃겨. 첫 여름 문화제를 마친 소감과 현장에 있는 5 멤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보람 있게 팬분들이 너무 잘 즐겨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베이블로야!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회식 가야지. 자, 또 다른 유닛에서는 여우연님, 누뉴님, 서롱님이 시나몬즈 이브닝 시네마의 썸머타임을 선보였습니다. 누뉴님은 아기상어, 여우연님은 만개화, 서롱님은 해금 상사화로 먼저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3분이 썸머타임을 고르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기존에 보여준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의도한 선택이었나요? 일단 서머타임은 제 기억으로 오연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여름 문화제니까 이름부터 서머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고요. 저는 아기상어는 귀여움이었다면 서머타임은 좀 더 아리따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번 곡은 여우연님께서 고르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곡을 추천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여우연님? 제가 원래 썸머타임이라는 곡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여름과 청량함 그리고 깜찍함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눈요와 저 그리고 서롱이 이 3명의 뭔가 공통된 이미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귀여움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 3명의 이미지를 다 합쳐서 귀여운 곡인 썸머타임으로 좀 승부를 봐봐야겠다 해서 썸머타임을 좀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카탈리나 팀과 썸머타임 팀이 서로 연습 장면이나 중간 결과도 서로 교류가 가능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상대 유닛의 무대를 처음 확인했을 때 가장 놀랐던 멤버들도 있나요? 전혀 못 봤습니다. 제가 리허설 날 지각을 해가지고요. 본방으로 처음 봤었는데 눈녀가 너무 귀여워서 조금 질투가 났다 할까? 눈녀님이요. 눈녀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지각 안 해가지고 지각한 팀 말고 지각 안 한 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서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리허설 하는데 셋이서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경 갔는데 그냥 셋 다 웃겼는데 역시 루첼 언니가 제일 웃기더라고요. 어떤 점이 있었나요? 아니 본방에서도 마지막에 삐끗하고 매력이죠 매력. 오케이. 그럼 다음은 나누님 보셨을 때 리허설에서 가장 임팩트 있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저는 리허설에서 이제 서머타임 팀이 이제 리허설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초반부에 서롱이가 양 옆에 우연이랑 눈요를 끼고 있고 호탕하게 웃는 거를 연습을 하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 머릿속에 콕 박혔어요. 그때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좀 깐지였겠는데요, 그거는? 멋있었어요. 좀 태토 같았다 할까? 태토.
자, 그럼 저희 테토 아씨는 리허설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멤버는 누구였나요? 아, 저는 까탈레나 때 일단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좀 웃겼던 또 부분이 나노의 부분이었는데, 나노가 춤추다가 본인 꼬리를 본인이 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본방 때는, 좀 잘했는데, 리허설 때는 더 귀여운 장면이 좀 더 많았다. 자, 그럼 여우연님은 그때 무대 리허설을 보시고 어떤 멤버의 어떤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까탈레나는 사실 모두가 정말 잘하고 되게 매력이 잘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에리의 성실함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에리가 춤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멤버들은 뭔가 한 번씩 틀리고 막 실수하고 막 그러는데, 에리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되게 안 틀리고 잘했던 것 같아서 그런 에리의 매력을 좀 보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기억이 남습니다, 카탈레나에서. 다음 얘기 넘어가 보자면 루첼님 소개해주실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 여름 이상과 함께 첫 여름 문화제 테마송도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의 5번째 오리지널곡 멜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멜티는 첫 오리지널 앨범 블루밍의 타이틀곡 Be Happy에 이어 김셰인님이 작사와 작곡을 맡아주신 곡입니다. 두 곡을 모두 불러본 멤버분들이 느끼기에 비해피를 준비했을 때와 비교해 가장 성장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멤버들의 노래 실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마다 멜티에서 보여준 분위기와 파트의 매력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본인 파트가 아닌 다른 멤버의 파트를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왁타버스 콘텐츠나 클립으로 그 멤버를 먼저 알게 된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 특히 새롭게 느낄 만한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친구들의 또 흘렸다 부분이거든요. 너무 귀엽고 한 친구들이 다 너무 귀엽게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하고 싶으신 파트나 그런 거 없으실까요? 저 하나 있는데요. 그 루체리의 박자가 되게 신기한 파트가 있거든요. 있잖아 로딩 중에 이 부분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여름 의상과 멜티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고 베이블러 아카데미가 궁금해진 분들이 어떤 컨텐츠부터 보면 좋을지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멜티, 블루밍, 개인 방송, 첫 여름 문화제 다시 보기 가운데 딱 하나만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5분이 서로 상의해서 하나의 대답으로 정해주세요. 난 멜티의 한 표. 나도 한 어떤 표. 점? 어떤 점 때문에?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데 여름과 너무 잘 맞고 그냥 너무 이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하지만 난 블루밍의 한 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베이블러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시작된 그런 곡들이 담겨져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심으로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블루밍과 멜티를 가장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저희가 고른 콘텐츠를 먼저 보신 다음에는 선택하지 못한 나머지 콘텐츠도 차례대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이블로 아카데미의 모든 컨텐츠를 봐야 된다는 뜻이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오는 9월 베이블로 아카데미 방송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 전이라고 들었는데 살짝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여우연님? 오는 9월 베이블러 아카데미의 방송 데뷔 1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공개된 내용을 살짝 공개를 하자면 오프라인 메이드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세한 소식은 추후 공개될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베이블로 아카데미의 1주년 행사도 메이드 카페를 포함한 다른 행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5주차 주간 라디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베이블루 아카데미의 루첼님, 눈유님, 나노님, 여우연님, 서롱님과 함께 왁타버스 컨텐츠를 소개하며 그 속에서 만났던 장면과 첫 여름 문화제의 뒷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클립으로는 짧게 지나갔던 순간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시의 긴장과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께 오늘 함께한 소감과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루첼님부터. 한 문장에 좀 많이 해도 되나요? 끝났습니다. 여우연님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네, 눈연님. 긴장 많이 했는데 달소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서롱님. 미소녀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나노님. 라디오는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재밌었습니다.